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KDS 142099 기준이죠. 맞아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좀 낡았거나 이거 괜찮나 싶은 건물의 안전을 어떻게 숫자로 딱 증명하는지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요. 핵심 원칙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추측하지 말고 측정하라. 그렇죠. 모든 건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시공이 잘못됐나, 너무 낡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바로 평가가 시작되는 거군요. 네, 일단 절차를 보면 조사 및 시험으로 건물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왜 약해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요. 원인부터. 네. 그리고 필요한 시수나 재료 성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해석적 평가로 넘어가는 거고요. 계산으로 푸는 거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인도 잘 모르겠고 측정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직접 힘을 줘보는 재하 시험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네요. 계산을 하려면 일단 정확한 입력값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그 현장 조사에서는 뭘 주로 보나요? 핵심만 딱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건물의 폭이나 깊이 같은 치수랑 철근 정보. 그리고 둘째는 콘크리트 일부를 직접 떼어내서 강도를 재보는 거예요. 코어 채취하는 거요? 네, 맞아요. 코어 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 시료를 뽑아서 인장 시험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에서 해야겠네요. 그럼요. 건물이 가장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위험 단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나 뭐 철근 치수 같은 그런 측정값들을 얻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숫자들을 바로 계산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뭐 평균값 같은 걸 쓰면? 바로 그 지점이 사실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접근이에요. 구조 안전에서 평균이라는 건 충분히 안전하지 않거든요. 평균이 안전하지 않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추취한 그 샘플이 우연히 건물 전체에서 가장 튼튼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계적 보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통계적 보정이요? 그건 뭔가요? 측정값을 못 믿는다는 건가요? 불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안전을 위한 겸손함에 가깝죠. 겸손함이요? 네. 측정된 데이터들의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분석해서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값, 그러니까 하한 값을 사용해요. 제일 안 좋은 값을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약한 부분을 고려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한 쪽의 값을 선택하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이건 건물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 멀쩡한 건물도 위험하다고 나오겠어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밀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정밀함에 대한 보상이라니? 흥미롭네요. 어떤 보상인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조사하고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설계 단계에 있던 막연한 불확실성을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아하,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하중을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 건물의 실제 무게를 정확히 쟀다면 불필요한 안전 여유를 줄여서 하중 계수를 한 5%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강도 감소 계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설계할 땐 실제 콘크리트가 얼마나 튼튼할지 모르니까 일종의 벌금처럼 이론적인 강도를 좀 깎아서 계산하거든요. 무지에 대한 벌금이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강도를 직접 측정했잖아요. 그러니 그 벌금을 일부 돌려받는 거예요. 구조물의 실제 저항 능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부등식 하나를 증명하기 위한 거네요. 이 건물이 버티는 힘이 건물에 가해지는 힘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나온 교량평가 공식도 보니까 다리의 총 저항력에서 평소에 버티는 무게를 빼고 그 남은 힘으로 자동차 같은 걸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딱 이 계산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다 같은 원리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첫째, 추측이 아니라 실측이 우선이다. 네, 둘째, 데이터는 안전을 위해 통계적인 하한값을 쓴다. 보수적으로요. 셋째, 이렇게 정밀하게 하면 하중계수 감소나 강도 감소 계수 상향 같은 보상이 따른다.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면 다음은 재하시험이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이 모든 해석적인 평가는 우리가 구조물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대전제 위에서만 성립하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건물의 핵심 부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거나 너무 오래되고 손상돼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우리는 그 건물의 안전을 어떻게 믿고 판단해야 할까요?